여기서부터는 이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닥터 조환경 선생님의 환자혁명이라는 책 가운데서 특별히 장누수증후군은 모든 건강해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대장폐색부터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누수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폐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장을 위협하는 이것을 반드시 끊어야 대장 건강이 회복이 되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다 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이시혁 선생님께서 장점막 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요?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했더니 스트레스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자꾸 뚜껑이 열리시고 하면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콜티졸 호르몬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의 벽이 얇아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냐면 약물을 과용할 때, 특별히 스테로이드성 약물 또는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조금만 몸살이 나고 감기 오면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달고 사시는 분들 많죠. 예, 그런 경우 피부가 얇아지고 장내 점막도 얇아지면서 장점막 누수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합성을 저해서 점막을 재생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에게 백날 약을 먹여도 낫지 않고 계속 가렵고 점점 심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적인 항생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장내세균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장내세균 불균형은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이나 수년간의 도정된 곡물,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계속 매일 드시던, 우리 강 선생님도 매일 드시던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자, 이런 도정된 정제식품들, 가짜 탄수화물, 가짜 지방, 이런 도정된 곡물, 그리고 가짜 설탕, 그리고 각종 음식물 첨가제, MSG, 이런 첨가제, 이런 것들의 섭취로 인해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죽어버린 상태를 바로 장내세균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암만 드셔도 회복이 잘 안 되시고, 그거 끊으면 또 다시 변비 오고 또 막 설사오고, 이게 왜 교차하냐면 이미 장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처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우세해질 때는 유해균들이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그것이 몸에 흡수가 되면 장 점막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점막을 느슨하게 하면서 그 느슨한 점막으로 틈 사이로 아까 보신 것처럼 거대 단백질, 그 미세 유해 물질들이 들어가서 장 점막 증후군을 일으키면서 대장이 폐색되면서 대장암이 걸리기도 하고 직장암이 걸리기도 하고 결장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잡는 것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심각하게 끊어야 될 것이 우리 박 선생님 좋아하셨죠? 자, 술은 인체에 빠르게 흡수돼서 장 점막을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특별히 여드름이나 아토피 환자들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장 점막 누수군의 증후군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프롬알데히드가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모든 유해 물질들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생충. 그 느슨해진 상피세포 점막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기생충이나 칸디다균 감염도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의 중요 원인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 역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제가 하늘마을에서 환우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오셔서 이제 채식을 하고 나니까 고기를 끊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만 봐도 흥분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콩고기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셔서 그날 막 엄청 드시고 그날 그 다음 날 배탈이 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글루텐이 모든 이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나 모든 대장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글루텐에 대한 심각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지금 밀고기에 글루텐을 안 넣고 글루텐 프리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이제 요리 연구가들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프드 건강하게 할 때마다 이 글루텐 프리 이 밀고기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저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계속. 그런데 되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빵들이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빵을 드셔도 병이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빵에 지금은 브롬 화물로 대체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요오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오드 대신에 브롬 화물로 대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옛것이 좋습니다. 요오드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모든 우리가 즐겨 먹는 빵에 다 브롬 화물이 들어있고요. 문제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 안 들어가니까 식감이 쫄깃쫄깃한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전 집사님 빵 잘 만드시지만 우리 글루텐 하나도 안 넣고 만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실만 하죠? 조금 거칠고 부드럽진 않아도. 자, 그래서 이제 장점막 누수 증후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밀이나 보리, 호밀 등의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불용성 혼합 단백질입니다. 쉽게 밀가루 음식에는 거의 다 글루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국수나 빵이나 뭐 스파게티 면이나 뭐 이런 거에는 죄다 다 글루텐이 포함돼서 쫄깃한 맛을 유발합니다. 현재 재배되는 밀이 과거의 밀과 달리 변종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밀가루에서 검출되는 글라이포세이트 농약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밀가루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만큼 밀가루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이 식품업계가 난리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이 예민하신 분들, 크론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글루텐을 끊어보시면 압니다. 글루텐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글루텐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져요. 물론 글루텐을 섭취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글루텐을 비롯한 특정 음식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민감한 장점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에도요. 코코넛 캡슐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글루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영양제 캡슐에도 글루텐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글루텐이 심각하게 이 대장 폐색을 유발하기도 하고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 때문에 이제 글루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과민 반응은 단순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B가 왜 기능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 비타민 B는 약방의 감초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비타민 B군은 멘탈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 B나 비타민 B1이 티아민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비타민 B군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현미, 통밀, 호밀 이런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B1인 티아민군이 신경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각기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B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B1, B6, B12 특별히 채식하시는 분들이 민감한 부위가 B12죠. 비타민 B12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드시는 B 콤플렉스 B 복합체를 잘 섭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군 결핍이나 불충분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글루텐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장 점막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장에 좋다는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이 줄줄 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B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경련을 일으켜요. 우리 혈중에서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아지면 혈관 경련을 일으켜서 바로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B군이 이렇게 중요해요. 뇌혈관을
경색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군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 환자들이 죄다 면역력 올리시려고 비타민 C군, 비타민 D군 요것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제하지 않은 곡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비타민 B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B군이 부족해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별명이 뭐냐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카디악 어레스트.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면 바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면서 오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현미를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 B군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리에서 쥐가 나도 혈관도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중에도 관상동맥에 쥐가 나면 바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폐색시키거나 심장혈관을 폐색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이고 글루텐을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글루텐을 먹게 되면 바로 어떤 원인을 유발한다 그랬죠? 장루수 증후군도 문제지만 비타민 B군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고 혈관도 막혀있지 않아서 원인을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 절반 이상이 바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빵을 좋아하셔서 그 빵 가운데 있는 글루텐에 의해서 바로 이 B군이 부족해지면서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증세가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참사를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루텐이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글루텐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껴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아무리 먹어도 그 당시에는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다. 이를 식품 감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음식 알레르기나 식중독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증상이 눈에 보이면 그걸 우리가 좀 잘 깨닫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장이 줄줄 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소는 흡수하지 못하고 염증만 일으키는 장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가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맨날 이 토스트를 해주시거나 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먹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요오드 대신에 브롬 화물로 대체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루텐이 첨가가 돼서 비타민 B군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것은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식이 조금 전환되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